네, 안녕하세요. 저는 SK텔레콤 ICT 인프라의 인프라 AIDT 추진팀을 맡고 있는 하수곤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뭐 이렇게 굉장히 테크니컬한 내용은 아니고 조금은 넓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약간 얕게만 설명드리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좀 잘 알려지지 않은 뭐 옆집에서 일어나는 내부에서는 과연 AI라는 거 가지고 어떻게 놀고 있냐 라는 것들에 대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굉장히 테크니컬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 편안하게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LG CNS라는 회사에서 장시간 빅데이터 플랫폼이랑 그다음에 데이터 웨어하우스 또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분야 컨설팅을 주로 하다가 한 5년 정도 전에 SK텔레콤으로 와서 인프라 조직에서 AI 트랜스포메이션을 리딩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네. 뭐 오늘 드릴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히 그러니까 ICT 인프라란 그다음에 이동통신망에서는 어떻게 AI 기술을 접목해 나가고 있느냐에 대한 그냥 간단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AI는 과연 어떤 건지, 그다음에 이동통신망에서 인프라라는 조직은 과연 어떤 일을 하는지 먼저 조금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에 사례들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쪽 관련된 컨설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AI가 도대체 뭔가요?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현장에 계신 분들도 항상 저한테 묻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AI스러운 일인가요? 이렇게 묻는데 답변이 되게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AI는 과연 어떤 걸까를 한번 먼저 조금 짚어볼까 합니다. 뭐 가장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저한테도 많이 하시는 얘기고요. 저한테 물어봅니다. 저한테 제가 이렇게 뭔가를 하겠다라고 찾아가면 자비스 같은 거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네, 답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못한다고 얘기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다고 이런 걸 한다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또 뭐 어떤 경우는 이런 로봇들 얘기들도 많이들 하시고요. 이런 게 AI 아닙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것도 답하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흔히들 많이 아시는 얘기들 중에 최근에 한창 유행했던 알파고라는 것도 AI, 그리고 왼쪽 편에 계시는 그림을 기억하시는 분 혹시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딥블루라는 겁니다. IBM에서 만든 체스 AI입니다. 한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리고 이 그림 혹시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IBM에서 만든 왓슨이라는 AI입니다. 제프디 게임에서 미국 퀴즈쇼, 유명 퀴즈쇼인 제프디 게임에서 사람을 이겼던, 비하인드 스토리로 보면 사람을 이기긴 했습니다. 약간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이긴 겁니다. 그렇게 했지만 굉장히 센세이션했던 AI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핫하죠. 뭐 바드, 챗 GPT부터 시작해서 대화형이 가능한 AI. 사실 이렇게 갑자기 놀랄 만큼의 대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나올 거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많이 불리는 게 의료용 AI입니다. 오른쪽 편에 보이시는 게 아까 보였던 제퍼디 게임에서 나왔던 IBM 왓슨을 확장해서 만든 IBM 왓슨 헬스케어라는 제품입니다. 즉 의료 진단용 AI입니다. 그리고 이런 AI라고 불리는 걸 좀 저희가 정리를 좀 해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좀 나눕니다. ASI, AGI, 뭐 또 ANI 이렇게들 나누더라고요. ASI는 슈퍼 인텔리전스, 정말 사람하고 또는 사람을 능가하는 AI. 그다음에 AGI라고 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제너럴한 인텔리전스 지능을 가진 AI.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게 ANI, 즉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좁은 일을 아주 잘하는 인텔리전스 지능, 이렇게 좀 나눕니다. 애트리에서 이런 식으로 조금 정리를 깔끔하게 해놓으셨더라고요. 나름 정리가 굉장히 잘 돼 있다고 해서 제가 참고로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AI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스팬이 넓고 다양합니다. 도대체 그러면 저희가 하는 AI는 어떤 걸 하는 걸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먼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건 도대체 이동통신망의 인프라라는 조직은 무슨 일을 하는 조직인가 라는 것부터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동통신망이라고 하는 것, 지금 여러분들 쓰시는 핸드폰 자체의 이동통신망은 뒷단에 숨어 있는 많은 장비들로 연결 이루어져 있고, 가장 큰 와이파이 같은 무선망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연속성입니다. 끊임없이 연결돼서 어디를 가더라도 연결된 상태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구성하는 게 보시는 왼쪽 편에 보시는 단말이 있고, 무선 기지국 망이 있습니다. 액세스망이라고 불리는 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습게도 무선망인데 거의 80% 이상이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뒤쪽에 코어망이라고 해서 서비스를 처리해주는 망이 있습니다. 저희가 통화를 던지면 한쪽 단말에서는 통화가 시작되고 다른 쪽 단말에 통화를 받는 건 이 코어망에서 호나 서비스 처리를 하고, 관문망이라는 것을 연결을 통해서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크게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냉방장치, 여러 가지 관리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간단히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시는 거 보면, 보시는 것처럼 무선 기지국과 교환국, 그리고 옆에 이제 인터넷 망으로 연결하는 이런 망들이 연결됩니다. 또 하나 더 나아가면 한참 요새 핫하죠. 뭐 5G가 어쩌고 6G가 어쩌고. 무선 이동 통신망은 세대가 있었습니다. 쭉 그동안에. 지금 WCDMA라고 불리는 게 소위 말하는 2세대입니다. 3세대입니다. CDMA가 2세대고요. 그다음에 LTE라고 불리는 게 4세대. 지금은 4세대까지는 또 LTE라고 불렀다. 요즘은 그냥 5G라고 부르죠 또. 네. 현재는 5G, 보통 이제 뉴 라디오라고 하는 NR이라고 불리는 5G망까지 저희 나라에 있는 회사, 이동통신 회사 모두가 지금 3세대부터 5세대까지의 모든 망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 구조는 틀리지만, 네, 고객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저희가 이제 관리하는 대상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혹시 돌아다니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왼쪽에 보시는 철탑 같은 곳에 이렇게 기지국 안테나가 달려 있기도 하고요. 실내에 이렇게 중계기가 달려 있기도 하고, 건물 옥상에 보시면 많이 달려 있습니다. 아파트 옥상에도. 그다음에 이동 기지국이라는 것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같은 이런 이벤트가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 저렇게 버스를 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버텨내려고 그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잘 하고 고객들한테 품질이나 문제가 없게끔 서비스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획도 하고 설계, 구축, 기술 개발, 그다음에 안전까지도 책임지는 형태의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에다가 저희가 AI 기술을 접목하는 것, 그게 지금 인프라에서 AI 트랜스포메이션이 하는 가장 큰 화두입니다. 이런 영역을 보통 뭐 다른 말로 인더스트리얼 AI, 공장에도 이런 AI를 적용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하는 인더스트리얼 AI 영역입니다. 저희가 이런 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는지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계속 그 BPR이라고 하는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작업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업무 시스템 통합 작업도 하고, 분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분석 기술을 가르치고 역량도 키웁니다. 그렇게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동안에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왔지만 한계점이 분명히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고민한 게 AI라는 수단입니다. 사실 AI라는 걸 저희가 어떤 목표를 보는 게 아니라 AI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좀 더 잘하게 만들자라는 게 저희가 목표고요. 그래서 오른쪽 편에 보시는 것처럼 보통의 사람들, 숙련되지 않은 사람들도 AI 도움을 받아서 이 분야에서 가장 숙련된 전문가 수준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자라는 게 저희가 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아까 매칭 드린 ASI, NI, 뭐 AGI라고 얘기했던 거에 매칭을 시켜보자면 저희가 하는 건 ANI 영역이고요. 과거에서 많이 회자되어 왔던 엑스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즉 전문가 AI를 만드는 게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그 전문가 AI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게, 저희는 명칭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인프라의 AI 코워커라고. 즉 사람이 하는 일을 도와주는 하나의 동료 같은 AI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휴머워커들이 있고 옆에 AI 코워커들이 붙어서 좀 더 일을 잘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타겟을 가지고 가져갑니다. 이런 걸 좀 하기 위해서 저희가 뭐 어떻게 하느냐, 가장 큰 건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디파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업무 프로세스를 액티비티라는 걸로 다 쪼갭니다. 쪼개놓고 그 액티비티들 중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이 해야죠, 당연히. 근데
사람이 하는 일 중에 굉장히 어렵거나 하기가 힘든 일은 좀 더 도와주는 AI를 만들자라는 컨셉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액티비티를 다 정의한 뒤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5가지 영역으로 나눕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씩 정리를 한 게 저희가 AI를 정리하는 작업이고요. 그렇게 해서 ICT 인프라, 즉 이동통신망의 인프라에서는 어떤 AI들을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타겟팅을 좀 정했습니다. 크게 9가지의 타겟팅을 정한 거고요. 저희가 하는 일하고 매칭시켜 보시면 됩니다. 투자, 설계를 하는 일을 하는 게 있고, 현장에서 그 아까 보신 그런 많은 무선과 유선들을 선로를 깔고 다니거든요. 그걸 구축하는 작업들이 있고, 그리고 고객들이 품질이 이상이 없게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서비스 운영 업무가 있는 거고, 그 외에 안전 보건이라는 측면에 대한 것도 있고, 환경 관리, 환경 개선에 대한 측면도 있습니다. 탄소 배출량 감소 같은.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을 지식화시키는 측면에 대한 일까지 해서 총 9가지 정도의 우리 AI 코워크를 만들겠다라고 타겟팅을 하고 정의합니다. 첫 번째 이제 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릴 부분은 저희가 무선망이 얼마만큼의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측정하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야 실제로 고객분들 쓰시는 서비스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돌아다녀서 서비스를 찾고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쓴 방법은 실제로 측정하는 데이터가 어쨌든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 무선 신호에 대한 데이터는 이동통신망 안으로 수집이 됩니다. 그럼 신호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들이 고객분들이 쓰시는 데이터의 속도나 품질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추정하는 AI를 만든 겁니다. 실제로 나가서 단말에서 측정해 보지 않아도 그걸 알 수 있게끔 하는 AI를 만든 거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저희 서비스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찾는 작업을 실제로 돌아다니지 않고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첫 번째 영역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구축을 하게 되는 게 아까 보신 것처럼 무선 안테나들을 많이 구축하고 다니거든요. 그중에 철탑이 있습니다. 굉장히 쾌활지 같은 경우 철탑이 있고 한 3,000여 개의 철탑을 운영을 합니다. 근데 철탑 높이가 뭐 낮게는 20m에서 높은 건 120m짜리도 있습니다. 120m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실 저는 고소공포증에서 올라갈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걸 올라가서 일일이 점검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드론을 이용해서 일단 철탑을 조금 점검하는 체계를 만들었고요. 근데 드론으로 점검하려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 볼트 너트들 하나하나들이 다 사람이 눈으로 확인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40m 정도 철탑에 저게 한 2,000개 있습니다. 2,000개 사람이 눈으로 일일이 다 확인한다고 생각하면 환장을 노르시죠. 그래서 저런 거 하나하나의 점검을 이미지 인식 기반의 AI 기술로 자동으로 점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촬영은 하지만 이미지 인식할 수 있는 오브젝트 디텍션이나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AI가 그걸 점검해서 사람들한테 리포팅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리포팅 근거에서 정밀하게 점검할 곳은 추가로 점검하고 그 다음에 조치할 곳은 조치하는 형태로 활동을 진행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그 무선 품질과 관련된 부분들을 아까 현장에서 이렇게 측정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측정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조치도 합니다. 그것 또한 실제로 관련된 사람들의 체감 품질이라는 거를 어떻게 아는지를 저희가 데이터로 분석 작업을 한 뒤에 어느 곳에 가서 내가 조치해야지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한 번 할 때마다 한 400여 개의 지표를 동시에 분석해야 됩니다. 굉장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얘네들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우선순위, 조치해야 될 대상들을 빨리빨리 찾아주는 작업, 이거를 AI로 대체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다음 사례는 흔히들 많이 아는 ADRCA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즉 어노말리 디텍션 또는 루트 코즈 어널리시스라는 영역이고, 실제 발생하는 데이터 항목을 저희가 대충 생각해 보면 한 8천만 가지 됩니다. 전체 장비 대상으로 하면 8천만 가지 항목을 사람이 눈으로 보고 판독하고 추적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단계씩 AI 모델로 전환을 하고 루트 코드 찾는 부분들을 전체를 다 연결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사람이 시각적으로 전달받고 그걸 가지고 판단을 했다면, 지금 AI 모델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상이 뭐다, 그리고 이거 원인은 이거 같아 라고 그냥 정보를 바로 전달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원인이 조치할 수 없는 원인이고 조치가 불필요한 원인이라면 그냥 넘어가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대응하는 체계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런 네트워크의 연결도를 찾아내기 위해서 서비스 시그널링 데이터를 매일같이 분석하고 학습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선이 굉장히 엔드엔으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저희 네트워크망입니다. 근데 실제로 서비스는 그 엔드엔 연결을 쫓아갈 때는 일정한 흐름으로 쫓아가거든요. 실제 서비스 흐름이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내부에서 흘러갔던 데이터를 모두 학습해서 매일 밤 저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다음 사례는 흔히들 아시는 VOC 사례입니다. 많이들 하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VOC 들어오게 되면 콜센터 직원들이 이 VOC가 무슨 문제예요라고 분류해서 현장에 조치하실 분들한테 전달을 합니다. 근데 이 전달 내용이 잘못된 경우도 많습니다. 왜? 콜센터 직원분들이 나름의 해석을 하거든요. 물론 전문적으로 훈련된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하시긴 합니다만 실력 수준에 따라서 오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잘하시는 분들이 했던 패턴을 학습시켜서 VOC를 분류하고 분류한 걸 가지고 이상이 있는 원인이나 포인트를 찾는 작업을 AI 모델로 만든 것입니다. 다음 거는 이 현장에 계신 저희 작업에 대한 건데요. 저희가 뭐 아마 IT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서버 단의 작업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루에 저희 같은 경우에도 거의 1천 건, 연간 한 50만 건의 작업을 합니다. 그때마다 약간의 실수만 있어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엄격하게 작업 통제를 합니다. 그 작업 통제라는 건 반대급부가 있죠. 통제를 하면 할수록 작업에 실수가 날 확률은 줄지만 작업하는 사람들은 무척이나 힘듭니다. 그래서 작업 통제나 작업에 대한 효율성을 조금 높이고자 해서 검토 과정이라든지 작업이 끝난 뒤에 점검하는 과정은 AI로 대체해서 작업하는 형태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근에 핫한 이제 LLM 기술을 이용해서 저희가 운용하는 기술들을 쌓아놓은 지식화된 문서를 학습합니다. 그리고 그 문서 기반에서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대처를 해야지라고 질문을 하면 답을 줄 수 있는 AI 어시스턴트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사례고요. 그럼 이런 AI 코어크는 도대체 어떻게 구성된 거냐라고 하는 거 간단히 말씀드리면 AI 코어크는 그냥 다들 아시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일 뿐입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중간에 AI 모델이라고 하는 게 분석 판단 모델이 들어간다는 것 뿐이고 결과는 결국엔 화면에 전달합니다. 이렇게 판단된 결과를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AI 모델이 어디에 이슈 있는지 국소를 찾아서 결국에는 사람들한테 나가서 이런 조치하세요라고 알림을 줍니다. 그 알림을 주는 건 모바일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렇게 등록돼서 움직입니다. 저희가 이런 AI 모델을 어떻게 개발하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 프로세스 액티비티를 가지고 어떤 식의 AI를 만들 거다를 전체를 기획을 합니다. 기획을 한 뒤에 모델 개발을 하고요. 반드시 현장 검증을 거칩니다.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솔루션하고 다르게 AI 모델은 정확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프로세스 기반의 소프트웨어들은 그냥 그 프로세스대로 만들면 그만인데 AI 모델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게 실용성이 있는지 현장 검증을 거치고 현장 검증이 끝난 뒤에 이건 실용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시스템화를 진행합니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체계가 크게는 현장에서 쓰는 어떤 업무 시스템이 있겠지만 이 AI 모델이 돌아가는 환경은 굉장히 많은 빅데이터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플랫폼이 되는 데이터 플랫폼과 그다음에 실제로 현장에 쓰는 업무 시스템 상호 간에 연결된 구조로 AI 시스템을 개발을 합니다. 주로 쓰는 기술적인 요소들은 크게는 4가지 정도로 나눠집니다. 가장 큰 게 이제 시결 타임 시리즈 데이터 분석이죠. 이거 주식 예측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네, 주식도 다 타임 시리즈로 다 분석하는 것처럼 네트워크에서 로그 발생하는 데이터는 전부 다 실시간으로 떨궈지는 데이터고 그 타임 시리즈 분석에 대한 기술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전통적인 통계적 기법도 사용하고 최근에는 핫한 발음이 잘 안 되네요. 트랜스포머 모델이라는 걸 이용해서 타임 시리즈 분석하는 기술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트워크 분석이라고 하는 것, 즉 연결에 대한 분석이고요. 텍스트 분석, 이미지, 영상 분석 이렇게 기술들을 중점적으로 활용해서 저희가 하는 일들을 하나씩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이렇게 AI 코어크라고 얘기되는 것들 하나하나는 결국에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하는 일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솔루션이고 그건 결과적으로는 데이터로 다 떨궈집니다. 그걸 하나로 다 묶어서
마지막에 말씀드린 AI 어시스턴트가 실제로 답을 할 수 있게 만들어가는 것까지, 즉 각각의 설계 구축을 어떻게 하네, 그다음에 현장에서 감시를 할 때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하네, 이 모든 걸 다 묶어서 질문하면 답할 수 있게 만드는 것까지가 저희가 추진하는 타겟입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이동통신망을 운영하고 있는 ICT 인프라에서 AI 기술을 어떤 식으로 접목해서 어떤 일들을 바꿔가고 있는지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